하나 더 영성과 관련된다면 그 인류가 그 신을 믿게 되는 것은 거의 인류의 운명과 함께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이죠. 관원상제 중에 관이 중시죠. 공자도 관으로 원래 당대 지식인이라는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지식인이었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맨날 눈물쇼, 시체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 인류가 그런 어떠한 공포,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누구 말을 그 사람 말을 들었더니 어디 뭐 무릉도원으로 도피해라. 그 사람 지도자 말 갖고 딱 듣고 가니까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야.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신을 믿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죽음, 생명, 신 이게 상상가치론의 핵심이다. 그게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당대에서 진시황도 찾던 그 불로초처럼 불로초가 상상가치론의 상징일 수도 있다 이거죠.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불로초가 만약에 있다면 SF 소설에서는 이제 미래에서는 그것도 기억으로 저장돼서 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상상가치론의 원천이다. 영성이다. 그런 거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매기다 보니까 차츰 그러한 가치가 명품이 영성이라는 명품 명품이란 정성과 명품이 그냥 비웁니다. 또 훼손시킨 건 아니에요. 영성을 그렇게 계속 세속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짝퉁이 나오고 짝퉁이 또 짝퉁을 베낀 짝퉁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제 2부 시작할게요. 첫 케이크를 최정현 학술원에서 재밌는 얘기 대담을 했습니다. 첫 케이크를 미 국방장관 특별대담 지정학 일기야 미국의 동북아 전략 그래가지고 이제 첫 케이크 전 오바마 시절에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존 햄리 CSIS 국제 전략 뭐죠 이게 갑자기 국제 전략문제연구소 그 여러 가지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중립적이라고 가장 중립적인 싱크탱크라고 이들아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딱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햄리 이 소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다 보니까 국방부의 사심, 이 국방부 사심이 이제 보통 밀리터리 관련 그 유튜브 방송 보면은 상대 적을 좀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봐라 상대가 저렇게 엄청나니까 우리도 그만큼 무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게 논리가 성립되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 이래버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밀리터리 쪽의 것은 예산을 거기뿐만 아니죠. 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존 햄리 주장 중에 인들하고 일치되는 의견이 있죠. 2030년쯤에 중국의 대만 침공 있냐 없냐. 인들하는 이제 99.9%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뭐 당장 이렇게 향후 뭐 몇 년 내에 없다. 그 얘기와 존 햄리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지난번에 나토 사무총장은 냉전 시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들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존 햄리도 당장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없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가장 이득 보는 것은 중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한국이, 이것도 인드라고 같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존 햄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은 입 밖으로 북핵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강조했습니다. 북핵 3원칙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국이 핵 개발하지 않는 것이 100번 유리합니다. 여러분 인드라 이거 강조했어요. 인드라가 이 논리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뭐죠? 전작권 연기하는 게 대한민국에 지극히 유리하고 반쪽 노면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작권을 막 가져오려고 이렇게 애썼던 게 매국노적 행위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인드라가 전작권 연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극히 유리하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핵 운운, 적당히 핵 운운하는 것은 뭐 인드라가 뭐 떡밥이거든요. 78대 22. 적당한 수준에서 뭐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인드라가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뭐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막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좌익 파쇼들이. 그것은 반쪽 정원의 핵개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좌익 파쇼들은, 우익 파쇼들은 그런 좌익 파쇼에게 매수당한 50억 확산도처럼 매수당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익 파쇼들은 저 반쪽 아베에게 매수당한 거지. 한국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일본에서도 펌프질 해가지고 일본도 핵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반쪽 아베들이 한테 매수당해가지고 또 핵개발해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애들이 많아요. 좌익 파쇼들한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좌익 파쇼 발언과는 다른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78대 22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쪽 정원의 정통성은 핵에서만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얘기다. 존 햄리 성렬형 만나고 윤 리더십 확고 지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기본이 성렬형을 지지한다, 임명했다. 이렇게 역대 모든 대통령 반쪽 일성 맹공 시파르 다 국원이 임명하죠. 푸딩도 국원이 임명했고 반쪽 아베도 국원이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든영 CFR CFR에서 미중 관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왔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민주당과 그 이든영 입장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었어요. 세계 안보 전략에서 중심은 러시아였지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게 친중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부터 변한 겁니다. 국유본에 이제 CFR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두 봐도 그렇고, 이든영 입장도 봐도 그렇고, 미국 미당 입장도 그렇고, 공화당 입장도 그렇고, 추상적으로 중국을 우선 시한다는 것은 굉장한 세계사적 국제 정세의 변화다 이거죠. 여태까지 중국은
예, 러시아의 우산 속에서 이득을 챙겼다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이득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 시기에 냉전이 끝났을 때 예, 일본과 유럽이 예, 약간의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모두 예, 중국이 타켓이다. 그건 굉장한 거다. 예, 국외본이 지난 50년 동안의 친중 전략에서 반중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인드라가 예, 뭐 세계 최초는 아닐지라도 한국 최초로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오늘은 포린 플래시인데 3대 외교지가 있죠. CFR은 뭐 국기본 기관지고 좌우 국제 외교지는 포린 플래시는 자유좌파, 포린 어페어즈는 자유우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든영 정부이기 때문에 이든영 정부가 자유 좌파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CFR에는 포린 폴리시 관련 기사가 거의 안 올라오고 포린 어페어즈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유우파 기사가. 그러면은 트럼프 시절에는 어떻냐? 포린 폴리시 자유좌파 기고문이 CFR에 훨씬 많이 빈도가 많이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포린 폴리시 자료가 안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빈도수에 따지면 뭐 포린 어페어즈가 10이면 포린 폴리시가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트럼프 때는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좌파 포린 폴리시의 빈도수가 10이면 1 정도가 포린 어페어즈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외부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자유우파지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이든영을 더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 포린 폴리시죠. 이거 재밌어요. 왜 중국이 초강대국이 아닌 이유. 이거 굉장히 이거를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 권력이 뭐 근동에 있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시아 차례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지구 한 바퀴 돌듯이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교통로다 이거 교통로. 왜 중국은 왜 자본 경제로 먼저 오지 못했을까?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중국은 막힌 동네야.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중심이죠. 그러나 동아시아란 관점에서 위는 시베리아, 아래는 태평양, 옆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기껏해 한반도 일본 이 정도야.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가 중국의 딜레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아무리 짱 터진들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에 오늘날 미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리적 이점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덜란드 금융자본이 영국으로 이주했던 이유도 앞으로 대서양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변두리 변방이었던 영국이 최적지였기 때문에 영국으로 이주했듯이 미국으로 이전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간 것도 결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서 해양이 중요한 것은 간단해요. 오늘날 국가가 수백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로로 통하게 되면 다 관세 물고 난리가 아니야. 반면에 바다에 뭐 지금도 뭐 바다에 뭐 선거하고 있지만 뭐 바다를 지난다고 뭐 관세 묻습니까? 예? 통행세 같은 거 안 물잖아요. 예, 여전히 해양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하는 게 저렴하고, 예, 육로로 하는 것보다. 예, 육로로 잘못하면 막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예, 비용이 막 증가하죠. 알 수 없는 증가들이. 나중에 이제 뭐 비행기로,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싸지면 몰라도, 예, 그런 해양 중심적인 관점이 여전히 지정학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예, 미국이 최적지다. 이 어떤 해양 중심의 시대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주 시대로 돼가면 어떻게 것이냐? 이 사람 우주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우주 시대가 되면, 진짜 우주 시대가 되면 그때는 미국이 과연 중심일까? 거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당분간 21세기 동안은, 예, 우주 개발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나가겠지만, 예, 우리가 막 그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무슨 뭐, 예, 그 무슨 우주 전쟁, 예, 스타워즈 같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화성 가고 달 가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해양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세기 안에는, 다음 세기는 몰라도 이번 세기 안에 향후 100년 동안은 여전히 해양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이란 개념 자체가 300여 년의 맥칸더경이 그 해양 개념을 중시했고, 그것을 계승받은 사람이 상극위원회 그 누구야, 브레진스키고, 오늘날 지정학도 대부분이 맥칸더경과 브레진스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발전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초강대국 된다, 꿈 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뭐 메콩 시파르 같은 좌의 파쇼가 아니라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닮은 등소평이었다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예, 저렇게, 예, 하고 있으니, 그러라고 메콩 시파르 국회의원이 임명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틱톡 금지. 그 다음에 파축정은 미국 참수 공격 두려워해야, 반벤 디펜, 저는 처음 뵙는 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스 와일더, 이분은 한번 나왔던 것 같, 몇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주로 얘기했던 것은 이제 데이스 와일더 이분이 많이 말씀하셨고, 여전히 조은정 아나운서 돌직구, 이런 거 북한이 핵탄두 참지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위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다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 예전 정부에 있던 CIA와 그런 어떤 안보 담당 실무 책임자라면, 예, 지금 바이든 정부 이든영의 그런 실무 책임자라면 이렇게 전제하고 하겠냐? 이런 돌직구를 날려요. 거기에 대해서 와일더 이분이, 예, 아주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 안심하세요. 네, 안심하면 됩니다. 확장 억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잘 볼튼 빼고는 얘기 안 했죠. 리비아 참수 방식, 볼튼 빼고는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러한 얘기를 나온다는 거, 인드라가 반쪽 정언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와일더 CIA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분이 뭐라고 자랑하냐면, 최근에 이든영 정부 때, 그
이슬람 테러분자 사살할 때 어떻게 사살했냐? 개만 깠다 이거. 개만 죽였다 이거야. 다른 인명살상 없이 그 사람이, 예? 가족들은 그대로 살려둔 채 개만 죽였다 이거야. 반쪽정원이 살고 있는 데에 반쪽정원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도 하잖아. 어? 그 이슬람 테러분자가 매일 신문을 읽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반쪽정원이 뭐 하고 있는지. 반쪽정원이 떡치면서 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성렬형이 대통령실이나 집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고, 지명이가, 예, 지 아들한테 뭐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고, 제국이, 예, 제국이 뭐 이렇게 카톡 하는 거, 뭐 텔레그램 하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 운전비가 또 이렇게 데크트 딱 정수하고, 예,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감자 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알아. 예, 그거 막으려고 문전비 파쇼 정권 때 막 청와대 인근을 다 막, 예, 방지했잖아. 그 뭐 반쪽정원한테 도청 안 당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지. 국기본에게 임명받은 문전비지만, 예, 바로 그런 국원심이 알기 때문에 도청 방지를 쫙 깔았다고. 청와대 그런다고 못 듣나? 다 듣지. 니들이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비밀은 없어 마. 이것만 봐. 얼마나, 에? 매우 인상 깊었던 건 공습 당시 집에 있던 그의 가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야.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잠수함 얘기는 이게 흥미로운데, 아직도 저 반쪽전의 건덕지가 빨리 핵실험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잖아 얘가. 빨리 싸면 걔는 핵실험하는 날 걔 끝나는 날이에요. 빨리 할 건 빨리 해. 너희들 계속 하는데 아직도 안 했잖아. 할 것처럼 하고. 이 잠수함은 인들아 볼 때, 국기본이 잠수함 기술도 북한에게 어느 정도 제공할 걸로 저는 봐요. 예. 잠수함까지 나와야지.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 몇 년 이내에, 예,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예, 꽤 좋아질 걸로 봅니다. 뭐 중국 통해서 주든 러시아 통해서 주든, 예, 중국이나 러시아도 잠수함 가지고 있잖아요. 국유본이 반쪽전원에게 전달할 기술과 자금은 암호화폐를 주든 뭐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고요. 그게 끝이죠. 더 이상 뭐, 예, 반쪽정원의 효용 가치는 2025년까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 쥐죽은 듯이 지내라. 힘들어가 그러잖아. 반쪽정원은 그냥, 예, 안 됐지만 북한 시민들 인권 탄압하면서 그냥 남은 3년 동안 떡이나 열심히 쳐라. 조용히 쥐죽은 듯이. 예. 그게 내가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좀 인드라 방송 모니터링하는, 예, 간첩이나 또 인드라 방송을 뭐 북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는 애들은 좀 잘 들어. 인드라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쥐죽은 듯이 지내면 돼. 네가 지금 선을 넘었어. 인드라 얘기했잖아. 너 선 넘었다. 그리고 선 넘은 것도 국유본의 의도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예, 국유본이 네가 선 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뺨 때리고 싶은데, 예, 네가 거기서, 예, 날라리 짓을 한 거야. 국유본이 너가 이렇게 생쇼를 하기를 바랬던 거라고. 핵심 타겟은 네가 아니라 중국이거든. 메콩 C8이거든. 예? 동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강화를 해야 되잖아.
명분을 네가 다 주는 거야. 판촉정원이 계속 그렇게 핵시어를 할수록 일본과 한국, 대만, 뭐 대만은 맹꽁 시파로 덕분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국방 강화가 너네들 때문에 판촉정원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예? 간단해. 문전비가 날 때일수록 판촉알배가 신나는 거 그거만 생각하면 돼. 네가 지죽은 듯이 지내면 동아시아 평화가 와. 단쪽 자이파시오들은 맨날 얘기하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개소리지.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번에 그 얘기했듯이 한국 전쟁 덕분에 나토가 만들어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안보 기구가 나토와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떡밥이 나오는 겁니다. 나토식 핵계획 그룹 협의체 필요하다. 나토가 뭡니까? 해구산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아치만개님 연합특수작전, 그러니까 이거 반쪽정은 참수작전이냐? 그건 아닌데, 요거 또 이게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유튜버 전문가죠. 이분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힘들어 본데 안 봐도 돼요. 그냥 아침한개님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애들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애들 그냥 파리들이에요. 파리떼.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주박물관 이런 거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녀회랑 3.1절. 그래서 추부길에서 이 누구야? 황구시보 후시진. 중국에 강남자파가 있다면 후시진이죠. 원래 이렇게 미국 가는 애들이 알고 오면은 더 미국 좋아하고 그렇잖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 후시진이 저렇게 성렬왕한테 깠다는 얘기는 박진 외무장관이나 성렬왕이 일을 잘하고 있다. 박진 외무장관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후시진 좋아합니다. 후시진 많이 버티세요. 왜 계속 황구시보 맡아야 되는데 워낙 애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잘렸는데 저는 제가 다시 황구시보 편집장으로 복귀하길 바래요. 주명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게 좋잖아요. 진심이잖아, 인들아가. 차기에 반정민당 후보가 되길 원하고 있잖아. 그처럼 저는 후시진 얘가 다시 황구시보 편집장으로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중입니다. 사람입니다. 참가하시고요. 저 후시진 얘기 들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후시진이 뭐 예를 들면 성렬왕 깐다? 성렬왕 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변호봉이 성렬왕 깐다. 그러면 성렬왕이 일 잘하는 거죠. 변호봉이 만약에 성렬왕 칭찬한다. 그거는 성렬왕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변호봉, 좌익 파시오들이 성렬왕 퇴진하라! 뭐 이러면은 성렬왕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성렬왕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최고점 공정 여론조사가 이제 44%인데 뭐 공정을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편향됐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다른 여론조사도 대체로 지지율이 다 올랐습니다. 예. 젊은 시각, 예. 그 다음에 어전, 예. 반정미당, 어벤져스 전략회의, 반정미당이 서울에서 21% 폭락했죠. 예. 지금 반정미당 지지율은 다 호남에서 책임져주고 있죠. 호남 외에, 예. 호남 외에 다른 지역은 다 참패 수준이죠. 예. 지금 내일 당장 총선하면 어떻게 되죠? 호남 빼고 다 전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준은 호남 빼고 다 전멸입니다. 내일 당장 총선하면 지지율 격차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 인드라그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이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실체감 여론조사는 훨씬 더 큽니다. 예. 근데 왜 여론조사가 반정미당이 약간 이렇게 좋게 나오나? 예. 인드라 마음을 이신전시 다 읽고 있기 때문이지. 반정민주당 주명 대표 당대표 체제가 계속 꾸준히, 예, 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예, 국힘 지지율이 50%인데, 예, 반정민당 지지율이 25%고, 예, 주명이 지지율이 막 성렬영 지지율은 50%가 넘는데, 예, 주명의 지지율은 10%도 안 된다고 칩시다. 어떻게 돼? 당장 주명이 감옥 가고 당대표 물러나고, 예, 반정미당 당 쇄신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당 쇄신해봐야 거기서, 예,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지금 당장 쇄신이 아니지. 그냥 인물만 바뀌었다는 의미죠. 그런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익에 합당한 어떤 반정미당 상황은, 예, 데케트 딱 몇 달을 인드라 지지하는 이유가 데케트 딱 몇 달 주장대로 주명이가 민주당이다, 반정미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명이가 반정미당을 껴안고, 예? 강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반정미당이 좌파시에서 자유좌파로, 예,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예, 지명이만 물러나면 된다라는 식으로는, 예, 여전히 자유파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대개특 딱 몇 달 전, 예, 몇 달들이 투쟁해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명이가 차기 반정미당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국익에 합당하다 이거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한국에서 또 인드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거야. 실제로는 반정미당 지지율 이 정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는 역사육대면 수국받는 건 꼴통인가? 인드라가 이게 이렇게 2019년 9월 25일 그때 저 방송 보세요. 예. 2019년 9월 25일 날 인드라가 성렬영이 FBI 만났다. 이거 굉장히 인드가 의미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변호봉 이런 음모론자,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자들은 그때 늘 했던 얘기가 뭐예요? 변호봉, 좌우익 파시오 음모론자들이, 예. 성렬영은 성렬영, 석현영, 홍석현, 예, 성렬영, 그 다음에 이낙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차기 대권 주자 잡는, 대통령 되는 맨날 그 음모는 펼쳤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 예, 아니라고. 예. 맨날 무슨 뭐 친중, 예?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아니죠. 상극위원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음모론, 예, 그런 좌익 파시 음모론의 경도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내 정세는 어디까지나 국제 정세에 우선 를 먼저 봐야 국내 정세가 보여요.
한국 전쟁 때나 해방 직후 때나 국제 정세를 알면 국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세의 우위를 보면요, 예, 이런 시나리오는 인드라가 5급 노동당당 비서관으로 국회에 있을 당시에 수천 개가 막 돌아다녀요. 다 찌라시야.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물론 이런 얘기는 들 수 있겠죠. 국유본이 이회창을 후보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회창이 후보가 된 것은 국유본 덕분이죠. 지명이를 반쪽민주당 후보로 만든 것도 국유본이 만든 겁니다. 이랬을 때 이회창의 역할은 김대중을 당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거죠. 반쪽 노면을 당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것도 역시 이회창입니다. 만약 이회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김대중과 반쪽 노면은 당선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국유본이, 예, 국어 선거팀 알파독이 세팅을 하는 겁니다. 예, 성렬원과 쥐명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성렬원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쥐명이도 같이 임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김대중과 이회창, 반쪽 노면과 이회창,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명박과 정동영, 이것도 세팅을 같이 한 거죠.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동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가 뭐라고 강조했어요? 예, 쥐명이는 정동영이다.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제 정동영 계고, 쥐명이가 또 정동영 계예요. 계열이고. 네, 이제는 정동영이다. 그렇게 강조했잖아. 네. 이들의 얘기가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국유본은 세심하게 국내 정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국내 정세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적임자인가를 면밀하게 하는 거지. 성렬형을 문전비가 키워? 문전비가 형식적으로 임명했지만 성렬형이 저렇게 출세한 것은 국유본이 키워준 거예요. 국유본이 키운 거지 문전비가 키운 거 아니에요. 반쪽놈도 큰 것도 국유본이 키운 거라고. 예, 김대중이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반쪽놈을 키운 건 김대중이 아니에요. 국유본이 키운 거고, 김대중을 키운 것도 국유본이고, 예, 김영삼을 키운 것도 국유본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것도 국유본이에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의 주요한 인물들, 예,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어요, 국유본이. 예, 그 중에 누구를 키워야 될 것인가? 누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분을, 예? 할 것인가? 그런 걸 다 해요. 중요한 인물들에 한해서. 예, 그 외의 사람들만 사실 성렬형이, 예, 임명하는 겁니다. 예, 다 임명하는 거 아니지만 한국은행장,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예? 이런 거, 예? 이 정도는 다, 예, 국어에 다 임명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장도 국유본 임명해요. 서울시장 정도면, 예, 국유본 임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경기도 또 이번에 인드라 볼 때 경기도 지사도 국유본이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음모론들은 신경 끄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AI, 이거 뭐 문전비 때 이게 2019년 9월 25일날 댓글 나온 게, 예? AI 이거 문전비 때 파쇼 정권 때 하나도 투자 안 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했다고 아예 이쪽 분야를 다 깎아먹었어요. 예산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키운다. NPU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끄세요. 그냥 구기본이 하는 겁니다. 그냥 큰 그림으로 본다면 낙연이가 되는 그림은 이 상극위원회 그림이었다.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는 아직 그러니까 문좀비 이런 임명했던 게 구기본이지만 구기본의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가 문좀비 반쪽놈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친중 시대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상극위원회가 거의 개전 폐업 휴업 중이잖아요. 대록주 황제가 본격 취임한 이후에는 CFR이 세계 정부고 이제 상극위원회는 과거 빌더버그처럼 이제 잊혀진 세계 정부가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 당시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의 패권을 잡았던 거는 반쪽아베죠. 반쪽아베 되졌잖아.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조용히 안 있으니까 구기본이 어떻게 했어? 반쪽아베 아웃시켰잖아. 조용히 있으라 하면 조용히 있어야 돼. 특히 인드라가 반쪽 하는 애들은 쥐죽은 듯이 있어 좀. 반쪽 반짝반짝하면 되죠. 너네 반쪽은 조용히 쥐죽은 듯이 좀 지내라. 뭐 태용호 재밌는 얘기했고, 뭐 김경률, 한동훈, 브리핑 형제, 뭐 중건이도 칭찬하네.